안녕하십니까? 우위, 우파, 보수를 응원하는 깡패 시사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와 때가 있는 법입니다. 악화 일로에 빠진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요? 문재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 시한인 11월 22일이 다가오자 조급함을 느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문재인 정부가 급작스런 태도 변화를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외교부의 입장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1월 2일 대한민국 외교부 차관보와 미 국무부 차관보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태국에서 만났으며 대한민국 외교부 차관보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현재 갈등 사항을 포함하여 현재 문재인 정부는 대화를 통해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포함하여 새로운 입장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왔는데 왜 미국에게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가능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일까요? 안보 외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가 미국에게 도움을 청한 형국이지만 미국이 한일 관계에 개입을 할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지조차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데요. 실제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경색된 한일 관계에 개입을 한다고 해도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의문이 발생하는 것은 저뿐일까요?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일본 측의 태도에 달려있으며 일본이 우리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하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건 마치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스스로의 위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표면적으로 일본의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지만 일본의 강경한 입장을 표면적으로는 드러내고 있지만 미국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나서달라고 요구해왔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일본의 태도 변화도 없었고 양국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 자체가 없었기에 대한민국의 이번 요청에 미국이 적극적인 중재를 할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 국무부 차관보가 지소미아는 미국에도 일본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가 양보를 하지 않고 있어 급격한 진전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상황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22차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다행히 미국과 북한 정상 간의 신뢰는 여전하고 대화를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도 변함이 없다면서 미북 간의 실무 협상과 3차 미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국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위에서 대륙과 해양의 장점을 잇는 교량 국가로 동북아와 아세안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는데요. 다양한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협력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하며 테러, 기후변화, 재난 등 초국경적 도전 과제들은 특히 인구가 밀집된 아시아에서 큰 위험 요인이 되고 있기에 개별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아세안 플러스 3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며 아시아의 정신은 자연과의 조화와 사람의 가치를 중시한다면서 아시아의 정신이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 중심의 미래를 여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의 이공계 대학생 연수와 직업훈련 교사 초청 연수를 확대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아세안 직업훈련 교사와 학생들을 초청하여 기술 직업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등 인재 양성 협력의 폭을 더욱 넓힐 것이라고 했는데요. 아시아 국가 간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데 동아시아에서 영내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구상들이 논의되고 있고 대한민국은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고 아세안 10개국 모두를 방문해 협력을 구하는 등 아시아 연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국제규범 존중의 원칙을 기초로 영내 다양한 구상들과 연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으며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의 상호 연계와 협력이 굳건해질수록 동아시아 공동체는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오늘 협력에 대한 열정과 의지 그리고 우리의 가능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11월 25일 한국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 메콩 정상회의가 한 아세안 관계 도약에 특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실제 국제 외교 능력 평가와 신뢰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의식했던 것일까요?
다시 보호무역주의의 바람이 거세다면서 자유무역 질서가 외풍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내야 한다며 교역 위축으로 전 세계 90% 국가들이 동반 성장 둔화를 겪을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의 우려도 있었고, 축소 균형을 향해 치닫는 세계 경제를 확대 균형의 길로 다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대외 경제를 강조할 때 대한민국은 지금 내수 경제, 수출 저하로 인한 경제 위기, 일자리를 포함하여 국민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 일본 아베도 참석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일방적으로 패싱하진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우려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지했던 것일까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주장했지만 그동안 괜찮다는 말로 일관했던 정부였는데요. 드디어 백기를 든 것일까요? 미국에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중재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일본 아베 총리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시작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한일 군사 정보 보호협정까지 진전이 없는 한일 관계였기에 회담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아베 총리에게 만남을 청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마치 이 모습이 사정사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문재인 정부가 아베 총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그를 자신의 옆자리로 데려온 것을 시작으로 오전 8시 35분부터 약 11분가량 단독 환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는 이런 입장을 드러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이어갔고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며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면서 필요하다면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보자고 했고, 아베 총리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노력하자는 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은 최근 양국 외교부의 공식 채널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 관계 진전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했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대외적으로 괜찮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이미 한일 관계가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전부터 특사를 보내 문제 해결을 위한 물밑 조율을 하는 등 계속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해 왔다는 사실이 진실입니다. 고위급 협의가 장관급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윗단계의 협의가 될 수도 있으나 현재 시기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양 정상 간 오랜만의 만남이 대화를 통한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한 만큼 문재인 정부의 향후 행보와 관련하여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급격한 심경 변화를 드러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못된 인사 정책으로 인한 급격한 지지율 하락, 민생 문제 해결 부족, 일자리, 대북 정책 실패, 친북 성향 등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가면서 분위기 반전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요? 대한민국 안보의 최중심에 있는 정경도 국방부 장관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엇박자에 누구 말이 진실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11월 4일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관련해서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했다고 밝혔지만 11월 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개발하는 미사일은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밝혔었는데요. 11월 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은 논란거리로 충분했는데 이미 북한은 2017년에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한 전력이 있기에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사실조차 국방장관과 안보실장의 말이 틀린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제정신인 건지 군이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며 지적했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할 수 있다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물러나야 하며 정경도 국방부 장관도 눈치만 보고 발언과 결을 같이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애국인지 한 번쯤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신형 무기 개발, 시험 발사, 군사력 증강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대외적인 형색이나마 일본과의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불신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깨달아야 합니다. 절대 자국민의 안보와 경제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